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고조되어가며 루피와 이무는 오로지 대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천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무는 천하 제일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루피와 이무의 대결은 진정한 의미의 정점과 전설이 격돌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무는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땅에 처박힌 뒤 상처를 털어내며 다시 일어났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하였고, 아포칼립스를 사용하였고, 레드라인 근처의 모든 빛이 사라지며 암전 상황이 되었고, 이무는 아포칼립스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무에게 생명력을 흡수당한 해군, 혁명군, 해적들은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전신이 불타버리고 몸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매우 잔인한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무의 전투력은 더욱 상승했고, 이무는 야훼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무! 라고 소리친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무를 타격하려 하나, 타인의 생명력을 흡수한 이무는 더욱 강해진 상태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낸 뒤 16금시 집행명령을 사용하여 황금빛 화살 16개를 소환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황금빛 화살 16개는 순식간에 루피의 전신을 관통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무는 신에게 대항한 인간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할 뿐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자신의 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며 아직 대결이 끝난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뇌신 강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거대화를 진행한 뒤 번개를 낚아채 이무를 향해 던져버렸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려 했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왕색 패기와 번개를 동시에 방출하며 이무를 향해 던져버렸고, 루피는 번개조차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루피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충격을 입습니다.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고조되어왔고, 레드라인의 대부분의 전력이 빠르게 대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공중을 바라보며 야훼와 니카의 대결인가? 가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만한 항전이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시기가 이른 것인지도 모르겠어. 야훼의 기운이 니카의 기운을 덮어가고 있는 형상이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하지만 니카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키며 모두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난 믿네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뇌신강림을 사용하여 이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지면과 바다를 고무로 변환시키며 자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루피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신의 경지에 올라선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무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았고,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능력을 삭제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폐왕색 패기 역시 이무와 엇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이무가 루피의 능력을 삭제시키는 건 고작 몇 분에 불과했고, 이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에게 접근한 뒤 성창 천지멸화를 사용하여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켰고,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크기의 롱기누스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6 혹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려 했지만 이무의 폐왕색 패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루피의 능력이 삭제되었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뒤 검은 수염과 같은 능력인 건가? 능력이 사라졌다면 패기를 사용하여 대응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패기도 수련해 두었으니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양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고,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이 소실된 만큼 더욱 강력한 패기를 선보였고, 루피가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만으로 이무가 만들어낸 롱기누스의 창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무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놈 패기도 정상급이라는 건가? 라고 말하며 루피의 패기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루피조차도 패기만으로 이무의 성창 천지멸화를 완벽하게 막아설 수는 없었고, 롱기누스의 창은 루피를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낸 뒤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곧바로 롱기누스의 창을 향해 점프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공격의 여파로부터 버텨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공격하며, 그야말로 패기의 장점을 모조리 융합하여 최적의 일격을 뻗는 기술인
3패 천골격을 사용하여 이무의 롱기누스의 창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루피의 능력이 돌아오게 되었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한 뒤 이무를 향해 고무고무 던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였고, 루피는 이무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치명상을 입게 되며 이무가 시전한 아포칼립스가 해제되었고, 레드라인에는 다시 빛이 내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태양과 함께 빛나고 있었고, 이를 본 즈니샤는 기뻐하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소리칩니다. 마스는 워큐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로 왔으나 루피와 이무의 충돌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붕괴되며 그 여파에 휘말리며 워큐리와 길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워큐리, 조로, 쌍디와 함께 공허의 세계로 가버리며 마스는 홀로 성지 마리조아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런 길이 엇갈렸나 보군. 애시당초 워큐리와 함께 검은다리 혹은 롤로노와 조로를 상대하려 했거늘 이라고 중얼거리며 예상외의 상황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치며 루피와 이무가 격돌 중이며 갈린과 드래곤이 격돌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마리조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천룡인들은 신의 함선을 타고 새로운 성지로 도주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마스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선 자신은 체력을 회복하며 2차전을 준비하고자 하였고, 마리조아가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 자료와 중요 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게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체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체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겐타이와 키드, 로우의 대결이 점점 고조되어 갔고, 키드와 로우는 또다시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매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신중하게 대결에 임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키드와 로우를 바라보며 애송이들 밀짚모자에 가려졌을 뿐 꽤나 대단한 재능을 가졌군 이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도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만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이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실력은 형편없지만 보는 눈은 있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다. 분명 숨겨둔 패가 있을 터 라고 생각하며 겐타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400년 전 난 겐타이 해적단을 이끌고 그랜드라인을 제패하며 데비버 원피스를 손에 넣으며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의 동료로 보이는 인물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인물은 세세열매 모델 주작을 먹었던 인물이며 카이도우 피터와 마찬가지로 동방의 사신수를 모토로 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겐타이는 오랜만에 떠오르는 얼굴이군. 해적왕에 도달한 뒤 난 세계 정부에 도전했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동료를 잃었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자랑인가, 동료를 팔아먹고 적에게 굴복한 해적은 쓰레기다. 네 녀석은 해적왕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군. 골드로저, 밀짚모자 루피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해적일 뿐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겐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낭만, 동료, 모험, 자유 이따위 것들은 의미가 없다.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세계를 지배할 뿐. 나 역시 세계정부와 격돌하며 그 사실을 깨달았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선 강한 힘이 필요한 법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PP 열매의 최종 각성이라고 볼 수 있는 혈마 소환수를 사용하였고, 겐타이의 등 뒤에는 매우 거대한 크기의 고대개수 혈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마는 겐타이,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잦아지는군. 알고 있겠지. 난 언젠간 니놈의 자아를 삼켜버릴 존재라는 것을. 대가 없는 힘은 없다고 라고 속삭였고, 겐타이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겠지. 그리고 걱정 마라. 네 녀석의 생각대로 자아를 내주는 일은 없을 테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며 겐타이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혈마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자신의 힘을 증폭시켰고, 마치 악마처럼 외형이 변하게 됩니다. 겐타이는 혈마와 한 몸이 된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고, 성격도 더욱 난폭해지고 전투 스타일도 잔인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서기조차 버거웠고,
로우는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 뻔하다고 판단하였고 승부를 뒤집을 결정적인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로우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로우와 키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키드는 로우를 향해 어사인을 사용하여 로우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분노하며 뭐냐 트롤 짓이냐 라고 소리쳤고 키드는 머리는 이놈이 더 잘 돌아가니 작전을 구사해라. 이놈은 잠시 내가 맞는다 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로우를 겐타이와 떼어두었다고 말하였고 로우는 저 뾰족머리 녀석이 생각이란 걸 하다니 기대에 보답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결정적인 한 수를 생각합니다. 한편 겐타이는 키드가 로우를 의도적으로 멀리 보낸 것을 보며 제법 귀여운 구석이 있군. 하지만 압도적인 힘 앞에선 전략 따윈 소용없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키드를 공격하였고 키드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와 전자기포를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폐왕천 전자포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섰고 겐타이의 폐양색 패기와 키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겐타이의 주먹은 키드의 레이저에 닿지 않은 채 서서히 키드의 레이저를 뚫어내기 시작하였고 겐타이는 키드의 폐왕천 전자포를 순식간에 뚫어냅니다. 그리고 키드는 피를 토해내며 땅에 처박혔고 겐타이는 우선 키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키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검이 나타났고 그 검은 곧바로 겐타이의 심장을 관통해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좋은 작전이었다 뾰족머리 라고 말하며 단숨에 겐타이의 심장을 강탈하기 위하여 메스를 사용하였고 키드는 피를 흘리며 하마터면 죽을 뻔했군. 빈틈은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날뛰어라 돌팔이 의사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자신이 키드와 로우의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파악한 뒤 심장을 꿰뚫는 공격이라.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난 PP 열매를 먹은 피인간. 심장 따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심장을 노리며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한 로우를 바라보며 혈마 계약을 사용하여 완전한 혈마의 형태로 변하였고 곧바로 블러드 레퀴엠을 사용하여 로우의 전신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로우의 피가 메말라가며 로우는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로우는 찰나의 순간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셀프 지혈과 수혈에 성공하며 생기를 회복했고 샴블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멀리 이동한 뒤 젠장 회심의 한 수도 압도적인 실력 앞에선 소용없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겐타이는 로우와 키드의 결정적인 한 수마저 간파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키드와 로우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블러드레인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피를 양분 삼아 더욱 거대해졌고 역설적으로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우선 로우부터 노리기로 결정한 뒤 순식간에 로우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로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쇼크빌레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주먹에 칼날을 집어넣은 뒤 겐타이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의 강력한 무장색 패기는 로우의 칼날마저 버텨냈고 겐타이의 혈권 타천은 순식간에 로우의 칼날을 뚫어버리며 로우의 앞면에 적중했고 로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드가 빠른 속도로 겐타이에게 접근 중이었지만 겐타이는 우선 한 놈을 확실히 처리한다.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각오한다. 라고 생각한 뒤 무리해서라도 로우에게 접근하며 로우를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와 저주 입은 수천만 명의 피를 뭉쳐 단번에 방출시키며 상대의 생명마저 앗아가는 기술인 폐혈단명을 사용하여 로우를 공격하였고 로우는 금단의 수술 제1식 변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겐타이의 팔을 절단시키려 했지만 로우의 공격이 얕았기에 겐타이의 팔이 절단되진 않으며 어느정도 부상을 입는 선에서 로우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겐타이의 폐혈단명이 로우에게 적중했고 로우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로우는 정신을 잃은 채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바다에 빠졌으니 끝났군. 이제 날파리 하나 남았나? 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겐타이는 피를 토해냈고 로우에게 입은 데미지가 꽤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며
내상을 입히다니 대단하군 애송이. 언젠가 만개할 별이지만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꽤나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나를 무시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다. 살고 싶었다면 돌팔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죽였어야 해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너무 강한 말은 하지마, 약해 보인다고 라고 응수합니다. 겐타이는 꽤나 부상을 입긴 했지만 로우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고, 로우는 바다에 빠져버렸기에 생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겐타이에게 달려들었고, 키드는 냉정함을 잃었기에 동작이 커지게 되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키드는 곧바로 자신의 기계팔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겐타이의 복부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보며 키드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냈고, 이후 키드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키드의 심장에 가슴에 손을 대며 끝이다 애송이, 제법 즐거웠다만 아직은 안돼. 정점급 강자를 상대하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말한 뒤 블러드 타임을 사용하였고, 곧바로 키드의 혈류가 기이하게 움직이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키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키드는 심장이 멈춰가는 고통 속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었고, 무장색 패기가 한층 더 강해지며 키드는 겐타이의 블러드 타임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목숨마저 건 각오를 보이며 전자력을 극대화하며 주변의 모든 물질을 끌어당겨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기술인 전자포천 투폭사를 사용하였고, 겐타이조차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 짧은 순간 한계를 넘어선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혈마의 형태로 변화한 뒤 혈마 타천을 사용하여 키드의 전자포천 투폭사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키드는 기술을 시전함과 동시에 기절하며 바다에 떨어졌고, 겐타이는 혈마 타천을 사용하며 키드의 전자포천 투폭사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전신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혈마의 힘을 무리하게 사용하며 체력이 크게 소진되었고, 겐타이는 키드와 로우가 바다에 빠졌기에 당연히 끝이 났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작은 섬으로 향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았고, 겐타이는 만약 살아남았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겠지 라고 말하며 피로 물든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가 조로, 쌍디, 워큐리와 함께 허무의 공간으로 이동한 뒤 워큐리와 쌍디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워큐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 마스, 아마 꽃의 방으로 향해 그 물건을 챙기는 중이겠지. 근위병 녀석 때문에 나 혼자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오며 계획이 꼬였다만 지금은 오로지 검은 다리를 처리하는 것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검은 불꽃을 피우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쌍디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오로성 워큐리, 과연 피터라는 녀석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군. 로빈짱이 말하길 니놈이 실질적인 오로성의 리더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오로성 간의 상하 서열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우린 오직 그분만을 섬길 뿐, 그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발 아래 살아갈 뿐이다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아이기스를 떠올리며 네 녀석도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군. 근위병 녀석은 분명 너보다 강하다. 또한 이무라는 녀석이 네 녀석보다 더 신뢰하는 남자겠지. 니놈들 역시 이무의 눈에는 부품에 지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동료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도발하였고, 워큐리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쌍디에게 달려들었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워큐리의 턱에 돌풍 크래쉬를 적중하였고, 워큐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신 뒤 곧바로 담배를 공중으로 던져버리며 루피와 마리모 녀석은 꽤나 지친 상태일지 모른다. 초파가 준 약이 있긴 하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터. 결국 이 판을 뒤집는 건 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세계 정보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워큐리는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전력을 다하더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합니다. 워큐리는 사탄의 형태로 변했으며 봉이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탄의 검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봉이의 뿔이 나 있었고 워큐리의 크기는 더욱 거대해져 존재만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자태를 뿜어댑니다. 다만 워큐리는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전투가 종료된 이후 며칠간 전투 불능에 빠지는 페널티를 안게 되었고 워큐리는 각오를 다지며 쌍디를 반드시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여태 보여줬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점프한 뒤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쌍디의 무장색 패기는 매우 강력해진 상태이기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자마자 번개와 같은 이펙트들이 휘감깁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의 턱에 발차기를 집어넣었으나 워큐리는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쌍디의 공격을 손쉽게 버텨냈고 이후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쌍디의 다리를 잘라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다시 반격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워큐리는 저주받은 구원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쌍디의 전신을 구속하였고 하늘에서 피로 물든 원혼들이 나타나 쌍디의 정신을 교란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심각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고 잠시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워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방패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쌍디를 내려 찍어버렸고 쌍디는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뼈를 다시 붙이는데 성공했지만 워큐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력이 크게 감소했고 쌍디는 몇 차례 더 이런 식의 전개가 반복되면 결국 쓰러지는 건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쌍디와 워큐리의 첫 합에서는 워큐리가 우위를 점했고 쌍디는 다시 한번 워큐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워큐리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안면을 걷어찹니다. 하지만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워큐리의 맷집은 상상을 초월했기에 워큐리는 쌍디의 발차기를 버텨낸 뒤 사화천신 태평을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였고 쌍디는 마신요화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전신을 불태워버린과 동시에 워큐리의 사화천신 태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거친 불길 속에서 워큐리가 나타났고 워큐리는 일시적으로 봉이의 형태로 변화한 뒤 그대로 쌍디를 들이박아버렸고 쌍디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으며 갈비뼈 서너 대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여전히 멀쩡했고 쌍디는 저 돼지 녀석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데 이대로 가다간 내가 패배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워큐리가 쌍디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쌍디를 공격하였고 쌍디는 동파육 버스트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낸 뒤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여 워큐리의 안면을 걷어찼고 워큐리는 무장 돈벽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며 또다시 쌍디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가 숨을 고르는 사이 워큐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접근하여 사탄의 심판을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였고 붉은색의 핏빛이 서린 창 여러 개가 날아와 쌍디의 몸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문양색 피기를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꽤나 데미지를 입었고 쌍디는 곧바로 반격을 취하며 워큐리의 복부를 타격하려 하나 워큐리는 곧바로 사탄의 방패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쌍디의 공격을 막아섰고 쌍디는 워큐리의 압도적인 방어에 막히며 위기에 처합니다. 워큐리는 쌍디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왜 세계 정부의 최후의 전력 중에서도 정점으로 불리는지 입증하였고 쌍디는 계속하여 쌓여가는 데미지와 워큐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상처가 매우 더디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검은다리 쌍디,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넌 밀짚모자나 롤로노와 조로와 달리 공격력이 부족하다. 나의 내구성을 뚫을 수 없다는 소리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사탄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저주받은 칼날을 사용하여 쌍디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런 얕보였나 보군. 남의 한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라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워큐리의 칼을 쳐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이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곧바로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구속하였고, 이후 마심 절파천수를 사용하여 쌍디의 목숨을 거두어 가려 했고, 매우 거대한 낫을 든 사탄이 나타나 쌍디를 그대로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지만 워큐리의 패기가 쌍디의 패기와 거의 대등했기에 쌍디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능력을 무효화시키는데 실패했고, 죽음의 기운이 쌍디를 감싸옵니다. 하지만 쌍디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쌍디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역설적이게도 재능을 개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질적인 기운을 느끼며 여기서 쓰러진다면 우리의 모험은 헛된 시간이 될 테지. 제프 영감과 올블루를 보겠다는 약속 또한 무산될 테지. 쭉쭉빵빵 누님들과도 영영 이별이고 말이야. 빌어먹을 돼지 녀석, 여기서 니놈 따위에게 쓰러지려고 기아와 사투를 벌이며 그 섬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게 아니란 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쌍디의 전신에 완전 무결한 빛이 감돌았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넘어 아즈리 잠브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의 마심 절파 천수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 이후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완전 무결한 빛을 자신의 발에 휘감은 뒤 곧바로 워큐리의 앞면에 킥을 적중시켰고, 쌍디의 킥은 단번에 워큐리의 방어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자신의 상처가 재생되지 않는 것을 보며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파괴력을 줄 수 있는 생물은 흔치 않다. 검은다리 쌍디, 네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워큐리는 쌍디를 보며 루피, 조로, 류마, 조이보이 그리고 신원 이상의 남자 한 명을 떠올립니다. 워큐리는 쌍디의 공격을 허용한 뒤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워큐리는 피를 흘리며 잠시 인간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쌍디의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보며 이질적인 힘이로군. 존재만으로 몸이 떨려오는군. 강하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검은다리 쌍디, 이 녀석의 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각성한 뒤 아직은 아즈리 잠브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체력이 매우 빠르게 소진되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이 대결 지체할수록 불리하다. 마리드 잠브와는 또 다른 힘을 터득한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빠르게 대결을 끝내려 합니다. 한편 조로와 아이기스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쌍디의 이질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 쌍디를 쳐다보았고, 쌍디의 몸에서는 완전 무결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역시 저놈도 평범한 녀석은 아니었군. 저 녀석이 각성한 능력은 아즈리의 힘. 아즈리는 태고의 시대 때 모든 악마를 사냥했던 신의 조력자로 알려진 사냥꾼. 그의 앞에 토트무지카, 진니, 혈마 등 많은 괴수들이 봉인되었다. 하지만 결국 태양신 니카가 태고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아즈리도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이 세상에 고대 괴수들이 풀려나게 되었지. 하지만 이젠 아즈리가 돌아온 것인가? 정말로 긴 역사의 결착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쌍디가 각성한 힘의 이름은 아즈리 잠브이며, 기존의 쌍디의 기술인 마리드 잠브가 고대 괴수 진니의 힘을 다루는 기술이라면, 쌍디가 새롭게 터득한 기술인 아즈리 잠브는 태고의 시대 때 신을 도와 모든 악마를 사냥하던 사냥꾼인 아즈리의 힘을 깨우친 것이며, 아즈리는 태양신 니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각성한 뒤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체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갔고, 혈통인자라는 특수한 몸이 아니었다면 1분도 못 버틸 만큼의 에너지가 쌍디의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딱 한 모금만 빨아들인 뒤 내가 갈 길이 급해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워큐리에게 접근했고, 워큐리는 다시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여 전투를 지속하며 나 역시 마찬가지다 검은다리 라고 말한 뒤 쌍디를 향해 사탄의 검을 내리쳤고, 쌍디의 다리와 워큐리의 검이 충돌하며 쌍디와 워큐리의 대결은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각성한 뒤 순간적인 폭발력과 화력만큼은 루피, 조로와 비교하여도 부족하지 않았고, 각성과 동시에 워큐리는 쌍디의 공격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쌍디의 공격을 최대한 버텨내며 기회를 잡고자 하였고 다시 한번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사탄의 방패에 몸을 숨겨 쌍디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제 그 작전은 통하지 않는다고. 이 힘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이 녀석 정도는 요리할 정도의 힘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한 뒤 무결력 퇴마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방패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워큐리의 방패는 엄밀히 따지면 물건은 아니며 사탄의 힘으로 구현해낸 마기에 가까웠기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워큐리는 사탄의 심판을 사용하여 쌍디를 멀리 날려버린과 동시에 쌍디의 시각, 청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상실시킨 뒤 사탄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다시 모든 감각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뜬 쌍디의 앞에 워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쌍디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공중을 바라봅니다. 워큐리는 쌍디가 일시적으로 감각을 상실한 틈을 타 반격을 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 열매의 모델 사탄의 힘을 사용하여 잠시 자신의 기척을 숨긴 것이었고, 쌍디조차 워큐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증발해버린 게 아니라면 곧 놈의 일격이 날아올 터 가짜는 술을 쓴 거라면 카운터를 먹여주지 라고 생각하며 자세를 극도로 낮춘 채 워큐리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기척을 감춘 채 쌍디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풍수사탈을 사용하여 쌍디의 목숨을 거두어가려 합니다. 풍수사탈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최하 뇌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기술로 시전자보다 패기가 압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생명에 지장이 가는 기술이기에 사실상 루피 이무를 제외한다면 워큐리보다 패기가 압도적으로 강한 경우가 없기에 사실상 워큐리가 판을 뒤집을 만한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풍수사탈은 공격 범위가 좁으며 견문색 패기에 취약하기에 명중률이 낮으며 시전자 역시 대가로 전신이 불타는 고통을 입으며 영구적으로 생명력이 감소한다는 페널티가 있기에 워큐리조차도 웬만해서는 꺼내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워큐리는 기척을 숨긴 채 쌍디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풍수사탈을 사용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고 목숨을 건 도박수를 던졌고 워큐리가 쌍디를 스쳐 지나갑니다. 카타쿠리는 초파와 함께 루피, 조로에게 이오이를 건네는데 성공하며 단번에 전세를 뒤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이기스가 소환해낸 근위병들이 카타쿠리를 덮쳐왔고 카타쿠리는 초파와 힘을 합쳐 근위병들을 막아섭니다. 카타쿠리는 롤로노와 조로, 검은다리 쌍디는 사라졌고 밀짚모자와 세계정부의 왕 역시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 전투를 치르는 상태, 일시적으로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파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아직 대결이 끝난 게 아니야, 레드라인의 동료들은 어떻게 됐지? 라고 물었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상황을 살피며 정점급 강자를 제외한 해군과 해적은 모두 대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 밀짚모자와 세계정부의 왕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카타쿠리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내가 움직임을 감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공중을 쳐다봤고 그곳에는 매우 거대한 익룡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갈링은 새로운 오로송으로 발탁되며 이무의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누가미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누가미의 힘과 기존의 힘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드래곤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위기의 순간 패기를 한 차례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였고 드래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묘하게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느낀 갈링은 드래곤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으며 그 원동력은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파악한 뒤 드래곤에게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훗날 자신들을 위협하는 강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아직은 확실히 기량적으로 갈링이 드래곤을 앞서갔고 갈링은 드래곤이 숨을 쉴 틈도 주지 않으며 드래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갈링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뒤 자신의 이빨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드래곤을 물어버리려 하였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며 갈링을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은 다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온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의 하체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갈링은 자유자재로 이누가미와 인간의 폼을 변환하며 상대를 교란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선보입니다. 갈링은 드래곤을 베어버린 뒤 곧바로 드래곤의 목에 칼을 겨누며 드래곤을 마무리 지으려 하나,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갈링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대한 푸른 번개와 거대한 푸른 번개를 둘러싼 노란 번개 수십 개가 동시에 내려치는 기술인 청뇌사멸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거대한 푸른 번개를 필두로 한 번개들이 갈링에게 날아왔고, 갈링은 피하는 것은 늦었다고 판단한 뒤 재빠르게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뒤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누가미의 권능을 부여받은 갈링조차 드래곤의 청뇌사멸을 버텨내지 못했고, 갈링은 전신이 불타버리는 부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청뇌사멸을 사용하며 워낙 체력 소모가 컸기에 숨을 헐떡이며 갈링에게 천천히 걸어가며 갈링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드래곤이 청뇌사멸을 사용하여 갈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하였지만, 갈링은 이무에게 부여받은 권능을 사용하여 서서히 전신의 부상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갈링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돌아오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갈링의 전신이 검붉게 그을려져 있었으며 앞발 하나는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놈의 마지막 일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군. 기존의 오로성조차 저 정도로 강력한 일격을 선보이진 못했다. 몽키 디 드래곤, 과연 밀짚모자 루피의 아비답구나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청뇌사멸의 위력만큼은 오로성들의 일격보다 더 강하며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신조차 피해가기 힘든 위력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합니다. 드래곤은 다시 한번 청뇌사멸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려 했지만, 제 아무리 천하의 드래곤이라고 할지라도 청뇌사멸과 같이 강력한 공격을 연속하여 시전할 순 없었고, 드래곤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 녀석이 사용하기엔 과분한 힘이다. 언젠가 그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최후의 전력조차 잡아낼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루이너스 하울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갈링의 앞니가 강력한 폭풍과 함께 드래곤을 덮쳤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드래곤은 청뇌사멸을 사용하여 단 한 방만으로 갈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보이며, 청뇌사멸의 위력만큼은 사왕들의 필살기마저 아득히 능가하며 전성기 시절 흰수염 로저 거프의 일격보다도 훨씬 강력한 위력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갈링은 드래곤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드래곤과 거리를 벌리며 드래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드래곤은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 한번 청뇌사멸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드래곤은 청뇌사멸을 시전하는데 실패했고 미미한 번개만을 소환하며 갈링을 공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역시 그 공격은 우연이었던 건가? 하긴 그 정도 공격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 녀석의 기량은 이미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한 상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소리친 뒤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화한 뒤 저주받은 적풍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의 복부를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우선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며 갈링과의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갈링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공격을 무효화시킨 뒤 드래곤을 단번에 삼켜버리기 위해 드래곤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배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검의 형태로 방출하며 갈링의 입을 찢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검은 연기가 갈링의 전신을 감싸며 갈링은 인간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링은 꽤나 충격을 입었기에 인간의 형태로 돌아온 이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재생되지 않았고 갈링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피를 닦으며
제법 위력적인 반격이었다면 니놈 이제 끝난 것 같군. 다리에 힘이 풀렸어. 몽키 디 드래곤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할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드래곤은 갈링의 말대로 거의 모든 체력이 고갈되며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래곤은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졌고, 갈링은 천천히 드래곤에게 다가와 드래곤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의 패기가 더욱 강해졌고, 드래곤은 의식을 거의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마지막 기술을 시전할 준비를 마쳤고, 갈링은 본능적으로 드래곤의 마지막 기술을 허용한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뒤 인간형의 형태로 돌아온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음과 동시에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뒤 원야참 무극 신화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냈고, 갈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작 구름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라고 말한 뒤 드래곤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름이 걷히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쳤고, 매우 거대하고 웅장한 황룡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고, 황금색 용은 빠른 속도로 갈링과 드래곤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이름은 비룡승운으로 능력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능력자에게 내재된 힘을 100%로 끌어모아 능력자의 의지를 구현화시키는 기술인데, 드래곤이 비룡승운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내재된 전력 100%를 이끌어내게 되며 드래곤은 비로소 비룡승운을 시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원야참 무극신화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나타난 황룡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황룡은 순식간에 갈링의 원야참 무극신화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갈링을 통과하여 지나갔고, 갈링은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였으며 무의식적으로 비룡승운을 사용하며 모든 체력을 소진했고, 드래곤 역시 갈링을 쓰러뜨린 뒤 곧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비룡승운의 대가로 깊은 잠에 들게 되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때마침 카타쿠리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캐치한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드래곤을 캐치했고, 척 봐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군. 하지만 다행히도 이 녀석을 치료할 명의가 이 섬에는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레드라인 성지 마리조아에서의 충돌을 저지하며 해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레드라인에 나타났지만, 이미 레드라인은 루피와 이무 등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초토화되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루피와 이무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해군과 해적, 혁명군 대부분이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군과 해적은 상호합의하에 기절한 인원 전원을 태운 선박을 멀리 대피시켰고, 폐허가 된 레드라인에는 최소 해군 대장에 준하는 강자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부앗하하하, 여기 모인 녀석들만 하여도 세계를 호령하고도 남을 놈들이구만. 어이 해적들, 어중이 떠중이는 모두 떠났으니 피차 모두에게 손해인 소모전 따윈 관두고 화끈하게 대장들끼리 붙는 게 어떤가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할배,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끈하군. 우리로서도 나쁜 제안은 아니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거프 중장, 현변왕 판단 감사하오. 소모전을 이어갔다면 해군과 해적 모두 자멸했을 것이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부상을 어느 정도 치료받긴 했지만 여전히 부상이 완전히 낫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하늘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대결이 길어지는군. 사실상 이 전쟁의 열쇠를 쥔 건 밀짚모자의 승패에 따라 향후 취해야 할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요이 라고 생각하며 한수 앞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은퇴까지 하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만. 괜히 거프 녀석을 따라와서 원 이라고 툴툴거렸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하하하, 해군을 선택한 자의 말로는 똑같다고. 전장에서 전사하던, 침대에서 부상을 알아가다 죽던, 결국 세계를 지키다 죽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겉으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슴속으로는 역시 거프 중장 참 해군이시군. 역시 드래곤이 해군에 남아있었어야 하는데 아쉽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군과 해적 측의 주요 강자들은 각자의 함선을 타고 좁은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고 아직 전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들의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통하여 도신류마저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하며 도신류와 엠마를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화두일문자만큼은 여전히 영구 국도로만 변환되었을 뿐 영구 패도로는 변환되지 않았고 조로는 결국 화두일문자가 마지막 숙제가 된 것인가? 아직 이 녀석을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이 멀었음을 의미하겠지. 저승에서 만날 쿠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것만큼은 반드시 영구 패도로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바라보며 또 다른 벽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군요. 역시 당신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자멸하도록 유도했는데 되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아이기스를 향해 칼을 겨누며 이젠 이놈과도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갑옷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갑옷 일부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조로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바닥을 넓게 펼쳐 조로의 공격을 튕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조로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뺨에서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이기스는 역시 롤로노와 조로 당신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군요. 밀짚모자 일당의 명의 초파가 건넨 약물이 뛰어나긴 하다만 완전한 효능을 가지고 완성된 샘플은 밀짚모자가 건네받은 샘플뿐인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초파가 조로에게 건넨 약은 완전한 효능을 가진 약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조로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나를 이토록 몰아붙인 자는 그놈들 이후 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흐른 뒤 조로와 아이기스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하며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조로는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를 먹었지만 252은 급하게 제조된 샘플이었기에 조로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조로는 이후 루피와 연이은 난전을 펼친 터라 몸 상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으며 감겨있던 자신의 왼눈을 뜬 뒤 근위병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에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빛조차 포함한 모든 것을 잠시 무해 상태로 되돌린 뒤 거대한 운석을 조로를 향해 떨어뜨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운석을 베어낸 뒤 아이기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기스의 함정이었고 아이기스는 조로가 운석을 베는 것을 유도한 뒤 조로가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폐무도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폐왕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서며 검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어설픈 검술로 나를 뵐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에게 곧바로 반격을 가하나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역대 최강의 검사라는 건가? 하지만 검술은 승부의 극히 일부, 객기는 좋으나 아직 니놈에게 꺾일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패 혼천폐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폐무순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참수의 위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지 못하며 멀리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의 공격 세례가 끝나지 않았고 조로는 곧바로 패도일왕 진무성천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에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끝이다 신의 방패 라고 말한 뒤 삼도류 절명투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몸을 정확하게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조로는 아이기스를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무언가 찝찝한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허무의 공간도 붕괴되지 않았기에 조로는 본능적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차리며 천천히 아이기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주변에 엄청난 양의 빛이 모여들었고 조로조차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뭐냐 이 불빛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손바닥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를 사용하여 전신의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부당하다는 듯이 이를 바라보며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회복력이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빛조차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화두일문자를 꽉 깨물며 벌써 쓰러지면 실망할 뻔했다고 망할 경비병 이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니힐라이저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서둘러 쓰러뜨리지 않으면 위험한 건 되려 내가 될지 모른다. 니힐라이저는 시간의 법칙을 잠시 속여 몸을 회복한 것처럼 둔갑하는 기술이기도 하기에 언제 갑자기 부상의 여파가 몰려올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의 니힐라이저는 시간조차 잠시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긴 하나 결국 아이기스조차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고 아이기스는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빠르게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조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기스의 갑옷이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는 폭발의 여파를 견뎌내며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의 갑옷이 시간의 법칙을 견뎌내지 못하며 폭발하였고 아이기스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아이기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탓에 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고 결국 갑옷으로 힘을 가두어 힘을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아이기스의 갑옷은 일종의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아이기스의 갑옷을 격파하며 아이기스의 힘을 억제하던 갑옷이 사라졌고 아이기스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난폭해졌습니다.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었기에 아이기스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기스는 3000년 만이군 다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배는 맛이 있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조로의 참격과 함께 청룡, 황룡, 흑룡이 나타나 아이기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서둘러 승부를 볼 셈인가 나에겐 잘된 상황이다. 저 녀석은 분명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알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하는 거겠지. 하지만 조급함은 곧 패배로 직결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막아서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이기스는 평범한 카오스의 형태가 실체가 보이지 않으며 짙은 어둠과 영원히 불타는 무언가가 아이기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아이기스의 눈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프랙탈 패시보를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며 조로의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은 아이기스의 프랙탈 패시보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억제된 힘이 해제되었음에도 내가 밀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아이기스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으며 아이기스에게 다가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선보인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뒤 몸을 비틀어 자신의 한 팔을 희생하였고, 아이기스의 팔이 완벽하게 절단되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곧바로 반격을 취하며 자신의 검 혼천 페무도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에 칼을 꽂아넣는 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고 아이기스 역시 한 팔을 잃는 중상을 입습니다. 조로와 아이기스는 치명타를 주고받은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부를 이어갔고, 본능적으로 승부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며 루피와 동료들 쿠이나 미호크를 순서대로 떠올렸고, 난 저 남자를 베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 최강이 된다는 약속은 지켰다만 이곳이 내 최종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한 번에 방출하며 일합의 승부를 결정짓고자 하였고, 그 순간 도신류가 조로에게서 도신류마의 의지를 느끼며 도신류의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시전하기 위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한 뒤 자신의 검과 신념을 일치시키며 신검 합일의 경지에 올라섰고, 조로는 곧바로 화도일 문자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화염을 일으켜냅니다. 또한 동시에 도신류를 사용하여 그 어떠한 적도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참격을 만들어냈고, 이후 엠마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번개를 일으켰고, 화염, 참격, 번개는 동시에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합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조로의 화염, 참격, 번개는 하나의 합을 이루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으로 명명하였고,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며 아이기스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절단을 사용하여 조로와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무의 상태로 되돌려버렸고, 조로의 공격의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캐치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과 방패에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마저 붕괴시키며 조로의 기술을 무효화시킨과 동시에 조로의 생명력을 앗아가 조로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며 허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와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공격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또한 조로의 하반신부터 서서히 사라져가며 조로는 생명을 잃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이기스가 쓰러짐에 따라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었고, 아이기스는 레드라인의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낙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 절반이 사라져갔지만 그 순간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조로의 문양색 패기가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공허의 세계가 파괴되며 공허의 세계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쌍디와 워큐리 역시 레드라인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세계가 붕괴되었다는 건 그 근위병 녀석이 패배했다는 소리겠지. 말이 뭐 그놈을 꺾은 것인가? 제법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말이야. 과연 세계 제1의 검사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에 감탄함과 동시에 조금은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좌절하며
롤로노와 조로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군. 밀짚모자도 밀짚모자지만 롤로노와 조로 역시 그에 준하는 위험인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조로는 루피 이무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을 하는 채 아이기스와 격렬한 사투를 벌인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고, 조로는 운이 좋게도 바다가 아닌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곧바로 찾아왔고 조로는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쓰러진 아이기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조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조로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냉정하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